노후 자금을 과연 얼마 정도를 모으면 정말 완벽하게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얼마면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정도 있으면 은퇴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정도 금액이 통장에 딱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생활비, 노후 자금,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과연 얼마 정도를 모으면 정말 완벽하게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자, 돈줄남이 딱 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 자금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내 노후에 어느 정도가 있으면은 나는 은퇴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얼마면 놀고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다 보면 노후 자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노후 자금 뭐 5억이다, 10억이다, 뭐 말은 좋은데 솔직히 5억, 10억을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돈줄남도 2000년대 초반에 10억도 없었던 시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억 정도 있으면 은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면 뭐 불과 그게 한 20여 년 전인데 사실은 이제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더 있긴 한데 과연 은퇴할 수는 있느냐?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는 노후 준비, 이건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방송이나 유튜브나 돈줄남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노후 자금 얼마면 되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월 노후 생활비가 얼마씩 있어야 하는지, 매달 통장에 얼마가 딱 꽂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방송을 나가서도 또 노후 자금 얼마면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왜 자꾸 노후 자금을 얘기할까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노후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얼마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궁금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노후 생활비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한 노후 자금이 얼마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노후 자금이 얼마 필요하냐를 계산하기 전에 노후 자금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필요한 월 노후 생활비 계산,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사용하는 월 생활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활비를 사용하십니까? 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겠는데, 자, 현재 월 생활비, 자, 여기서 무엇을 빼야 되냐 하면 말이죠. 바로 교육비와 대출 원리금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교육비는 나중에는 안 나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지금 대출 원금과 이자 갚고 있는 것은 노후에는 어느 정도 대출을 다 상환했다라는 기준을 생각한다면 안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요걸 빼고 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 생활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생활비, 그래서 순생활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순생활비가 얼마입니까? 자, 지금 바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순생활비, 교육비와 그 다음에 대출 원리금 빼고 난 생활비가 얼마다? 순생활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생활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생활비에 과연 몇 퍼센트가 내가 은퇴하고 나서 사용할 금액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1배에서 2배 정도 들어갈 것이다. 자, 1배밖에 안 들어가는 분은 말이죠. 어떤 분이냐면 지금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과소비를 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생활비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쓴다. 나는 솔직히 저축은 못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내가 생활하는 것 중에 돈 때문에 일부러 안 하거나 참거나 억제하는 거 없다. 거의 다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순생활비 1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순생활비 정도만 있어도 노후에는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돈줄남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혼쭐나고 내가 또 쓸데없는 생각이나 부질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신줄을 꽉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웬만하면은 불필요한 지출은 좀 안 하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좀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억제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순생활비의 2배 정도가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는 지금 혼쭐이 여러분들, 노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사 아침에 7, 8시에 가서 저녁 5, 6, 7시에 퇴근할 정도로 정말 일주일을 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배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굉장히 금액이 크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보다는 많이 들어간다. 근데 원래 과소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사회활동 여부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절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노후자금 이야기하기 전에 자금 이야기하지 말고 오래 일할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산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가격 인플레이션 그리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우리는 어디를 경험하고 있냐면 2020년, 21년도에 자산 인플레이션 이후에 지금 굉장히 물가가 높은 가격 인플레이션을 통과해서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이게 전이 되고 있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면 요즘 파업이 많죠. 최근에 대중교통 관련한 버스나 지하철의 파업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게 또 완결이 된 게 아니에요. 또 예고를 했듯이 또 앞으로도 파업이 생길 수 있고 지나다 보면 여의도 같은 데라든지 또 이런 데 보면은 또 심심치 않게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처럼 임금을 올려줘라 이런 파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파업은 항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파업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노동운동이 좀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너무 물가가 높잖아요. 지금 우리 혼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이 물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다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이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임금도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러나 임금 인플레이션은 어떻죠? 항상 물가가 올라갈 대로 올라간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조금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은 구매력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은퇴 이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이 돼야 되고 그 사회활동이 세컨잡으로 되면은 너무 좋겠다. 이게 이제 돈줄남이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컨잡이 혹시 안 되더라도 사회활동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회활동,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소득 없이 노후 생활을 그냥 나오는 연금과 여러분들이 준비한 노후 자금에만 맡겨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돼야 되죠? 건강이 돼야 된다. 건강이 유지가 돼야 사회활동도 하고 나가서 세컨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건강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사회활동을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노후자금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파이프, 노후 준비의 파이프는 이렇게 여러 개, 공적연금, 사회활동, 퇴직연금, 임대소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인 노후자금 얼마면 되냐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얼마 정도 모으면 그래도 국민연금 받고 그다음에 또 내가 퇴직연금 받고 내가 약간의 사회활동 살짝 해서 약간의 소득이 생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줄라면 오늘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자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아니겠습니까? 예. 노후에도 3인 가구, 4인 가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 다 독립시킬 거잖아요. 또는 뭐 비혼으로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고 그렇지 않다면 2인 가구다. 자, 1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균 소득은 아닙니다. 평균 소득은 솔직히 말하면 좀 높은데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지금 1인 가구 중에 소득을 올리는 사람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중간에 오는 사람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얼마냐? 208만 원입니다. 208만 원. 자, 그러니까 208만 원이 딱 중간 순위의 1인 가구의 소득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4%의 지금 은행 금리가 4%잖아요.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은 위험한 투자 같은 거는 되도록 안 하니까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4% 자본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자 하면 6억 2,500이 필요하다. 6억 2,500이 뭐냐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받는 중위소득,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소득을 올리려면 6억 2,500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이게 만만하지가 않네요. 자, 2인 가구를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는 346만 원이 중위 가구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일 하나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4%의 자본 수익률로 매달 소득을 올리려면 10억 5천이 있어야 된다. 야, 근데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숫자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저 생계비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빈곤층이 사는 생활비?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중위소득의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 랭킹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중에서 한 60% 정도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로는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와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다. 그러면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아니 뭐 충분히라는 말을 하면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124만 6,735원. 이런데 이제 일단 대략적으로 125만 원 정도 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내보자. 그러면 내가 뭐 공적연금 받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약간의 소득 올리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자본소득으로만 내가 정말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받으려면 얼마가 있으면 되느냐? 그게 바로 4% 자본 수익률로 3억 7,500입니다. 3억 7,500. 그러니까 3억 7,500 정도를 모아놓으면은 최소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문제없이 발생하는구나. 요게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인 가구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가 207만 원이기 때문에 6억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그분이 생활비를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분이 1인 가구로 은퇴할 건지 2인 가구로 은퇴할 건지, 그분이 정말 돈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최저생계비 정도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라면 최소한 3억 7,500 현재 화폐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년, 20년 후에도 3억 7,500을 모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은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3억 7,500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년 후에 은퇴한다면 20년 후에 지금의 화폐 가치 3억 7,500. 자, 2인 가구라면 얼마죠? 20년 후에 은퇴한다면 20년 후에 6억 2,500 정도는 모아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노후 자금으로서의 숫자는 좀 감이 어느 정도 오시죠? 자, 그러면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한 20년 있다 은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공적연금, 내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약간의 버는 소득 이런 거 말고 내가 순수하게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돈줄남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 생계비 기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는 3억 7,500, 2인 가구는 얼마였죠? 6억 2,500. 이 정도를 내가 한 20년 있다 은퇴한다 그러면 멘토님, 지금 나는 얼마나 이렇게 저축을 하면은 이 자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속도가 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적금 금리가 이제 4%를 넘어섰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 4%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막 갑자기 급격하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NFT나 이렇게 굉장히 위험 자산으로 끌고 가서 수익률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억 정도 모은 다음에 한 20% 정도는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인정하지만 돈을 모으지도 않으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식에 몰빵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전체 100 중에서 한 20%는 뭐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80%는 예적금을 한다고 봤을 때 5%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5%. 자, 그러면 중위소득 정도, 아까 얘기했던 그 1인 가구가 중위소득 정도의 소득인 208만 원을 내가 20년 있다가 자본소득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낼 정도가 되려면 지금 얼마씩 저축하면 되느냐? 자, 계산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잡아봤어요. 2%. 여러분 어떻습니까? 2%.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가서 뭐 외식 물가니 장바구니 물가니 이런 걸 보면은 2%보다는 훨씬 높지만 우리가 먹는 데만 돈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지난 10년이 근원 물가 지수가 한 1.75 정도 되니까 2% 정도 잡아보면은 여러분 9억 2,8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와, 갑자기 금액이 확 늘었죠.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걸 20년 안에 내가 약간의 주식 투자와 예적금 위주로 저축을 한다면 얼마면 만들 수 있느냐 봤더니 월 271만 원. 와, 이거는 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인 가구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10억 5천이 2%만 적용하면 20년 후에 10억 5,600이 15억 6천이 되거든요. 15억 6천. 요거는 한 456만 원씩 저축을 해야 5%로 그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우리는 안 본 걸로 하시죠. 예, 요거는 사실 조금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것만으로 노후 생활을 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른 거 있잖아요. 공적연금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뢰는 안 하시겠지만 국민연금 뭐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신뢰를 안 하는 분이 많긴 한데 어쨌든 공적연금을 안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면은 뭐 이 금액보다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최저 생계비 정도를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죽을 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내가 모으려면 얼마씩 저축해야 되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자, 우리 혼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늘 꼭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월 최저 생계비 정도가 일 안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자본 수익률. 응? 그거를 내가 얼마씩 저축하면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가능하겠냐. 자,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요. 바로 5억 4,600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이 금액이 한 달에 159만 원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59만 원 정도를 매달 저축하는 사람은 뭐야? 결국 한 20년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실행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실 텐데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71만 원만 저축하면은 우리가 자본 수익률 지금 제가 5% 얘기했죠. 5%를 기준으로 지금의 월 최저 2인 가구 생계비가 자본소득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인플레이션 다 감안한 겁니다. 자, 271만 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딱 계산해서 공개 드렸죠? 이제 입력을 하세요. 2인 가구는 우리 배우자하고 나하고 한 달에 271만 원. 자, 내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로 은퇴한다. 그러면 159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서 많이 본 숫자 아닙니까? 이거 159만 원?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159만 원이 뭡니까? 돈줄남이 그토록 강조하는 5년에 1억 만들기 153만 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금액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1억 만들기 저축을 한다는 거는 내가 당장 결혼자금, 주택자금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하는 거지만 이 정도의 저축 속도라는 것은 결국 노후자금도 우리가 최소한 해야 되는 숙제를 하고 있는 저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2인 가구가 하는 271만 원도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이거 3년에 1억 모으는 거 264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인 가구는 3년에 1억 만드는 저축, 1인 가구는 5년에 1억 만드는 저축을 하는 속도가 곧 노후자금도 완벽하게 만드는 속도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는. 돈줄남이 괜히 3년 아니면 5년에 1억 만들기 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오늘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까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3억 7,500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안한 금액을 또 알려드렸는데 자, 이 정도 금액이 통장에 딱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여러분들의 소득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퇴 연령에 관계없이 1억 모으기 저축을 하는 속도가 결국은 노후자금을 모으는 속도다.